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김세영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가 막판에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4일째 조금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 또 발표가 된 게 하나 있죠.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이 월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증가를 해주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18만 7천 개로 발표가 됐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직전 월인 6월에 20만 9천 개보다 큰 폭으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3.5%로 집계가 됐죠. 전월에는 3.6%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난 4월의 이후에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노동시장이 식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4%로 연율연이 4.4%를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모두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준이 조금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연일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장중에 4.2%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3일 장중에 또 4.3% 가까이 뛰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했는데 간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모습을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점차 심해질 거다. 그리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는 만큼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도 확인이 가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점차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봤을 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미래 수익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서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기업의 현재 가치보다 조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AI 열풍 등에 힘입어서 올해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오른 성장주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120달러를 조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죠. 한동안 조금 잠잠했었던 이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여러 차례 조금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다시 또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또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또 오펙 플러스의 계속되는 이제 감산과 또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가 상승을 다시금 부추기게 되고 또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 정도 가까이 되고 현재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2%에 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라든지 고용은 점차 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가 상승이 점차 물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물가 발표가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월트 디즈니, 또 UPS, 일라일리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만 거의 끝을 향해 실적이 발표가 달려가고 있는 만큼 또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전망인데 앞으로 남은 실적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 페드워치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일단은 동결로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세영 전문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도 꿈틀거리고 지금 미국에서 고용도 실업률이 3.5% 그러면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고용 시장이 지금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뭐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지금 서로 뭐 싸움이 계속적으로 확전되는 본토에까지 계속적으로 드론 공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곡물 쪽도 지금 문제가 가격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CPI 이렇게 발표될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밑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은 금리 쪽에서 약간 주식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애플이 주가가 뭐 너무너무 많이 빠졌네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조금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아이폰과 또 맥, 아이패드 매출이 점차 줄어든 점이 조금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면서 오늘 장도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죠. 시총 3조 달러를 무너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애플이 주력 제품으로 밀었던 스마트폰 회복이 점차 더딘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를 조금 밑돌았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 3분기 역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도 주가가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애플과 또 반대되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의 주가가 8% 넘게 이상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아마존에서 발표가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3%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 예상치를 웃돈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고 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11%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분기 만에 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분기 매출도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웃돈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장도 8% 넘게 올랐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3분기 실적도 아마존이 조금 기대가 되어지는 만큼 아마존의 주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애플, 아마존에 이어서 니콜라의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어지면서 또 최고 경영자의 사퇴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어지면서 오늘장 26% 넘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죠. 유럽에 살고 있는 가족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 경영층의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조금 우려가 발생을 해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오늘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날 이사회 같은 경우도
신주 발행을 이미 또 승인을 했죠. 보통 신주가 발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도 주가가 니콜라 같은 경우 2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2달러대로 조금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니콜라에 이어서 또 자동차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장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Y 같은 전기차 소유주 3명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주행 거리를 허위로 광고를 했다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냉각이 되면서 2% 넘게 빠졌는데 니콜라 또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아 루시드 같이 전부 다 주가가 자동차들도 주가가 오늘장 또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바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화력이 조금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애플, 뭐 아마존, 애플은 실적이 뭐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성장주들이라는 게 사실은 성장한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형성됐던 건데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아마존 같이 오히려 성장을 생각보다 더 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차 전지주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면서 개인들이 마저 삼성전자까지 사니까 화력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라 오늘 장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뭐 요즘 재미가 없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3,800만 원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에서 좀 엇갈린 판결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이벤트 없이 주가가 행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충분히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 지표들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긴축 완화의 흐름이 연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시세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도 하나 이슈가 더 있었죠. 자, 보통 이제 트위터의 상징이던 파랑새 로고가 X로 바뀌었었죠. 이번에 트위터의 X 로고 변경도 이제 그동안에 트위터가 좀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로고를 X로 바꿨는데 지금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 정도 가까이 감원하는 긴축 경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운 트위터 로고를 전격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미 트위터 같은 경우는 법인 X에 종속된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X의 브랜드 아래로 또 트위터를 위치를 시켜서 새로운 슈퍼 앱을 구축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내비쳤냐면 앞으로 이 X 자체 암호화폐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었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X 결제 수단으로 좀 쓰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은 또 9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100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가 이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X의 슈퍼앱의 결제 수단으로 정할 것이다 라는 정확히 이제 정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는 방향이고 또 도지코인의 쓰임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도 조금 미지수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